오늘 영상에서는 세스코 인사운영관리 자소서 3가지 항목을 채용팀이 실제로 어떤 기준으로 평가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써야 그 기준에 맞출 수 있는지를 풀어드리도록 할게요. 끝까지 보시고 나면은 지금 쓰고 계신 자기소개서 어디가 문제인지 명확하게 보이실 거예요. 안녕하세요. 노용 컨설턴트입니다. 저는 자소설닷컴 대표 컨설턴트고요. 면접학원 코칭패스의 대표 코치예요. 숨고, 크몽, 타링 같은 재능 판매 마켓에서 상위 랭커로 활약하고 있고요. 서울청년센터, 대전광역시 취업자문역 등등을 담당했어요. 또 고려대학교 같은 유수 대학교에서도 특강 경험을 보유한 취업 컨설턴트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인사와 인사 운영 관리는 다릅니다. 직무에 대한 명확한 이해가 있어야 합격할 수 있다. 이거예요. 자, 그래서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은 이 회사에 대해서 먼저 이해를 하고 가야 되는데요. 이거를 전혀 모른 상태에서 자기소개서를 쓰면 아무리 잘 쓴 글이라 하더라도 방향 자체가 잘못된 거기 때문에 합격하기 어렵습니다. 자, 세스코는요, 국내 해충 방제, 방역 소독 시장에서 점유율 90%를 차지하는 압도적인 1위 기업이에요. 1976년에 창업해서 해충 방제, 바이러스 살균, 식품 안전 컨설팅, 심지어는 환경 가전 렌탈까지 사업을 확장해 왔어요. 2023년도 기준으로 보면은 매출이 4,200억 정도 되는데요. 여기서 매출의 95% 이상이 현장 서비스 인력이 수행하는 용역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요. 세스코는 제조업 성격을 가졌다기보다는 사람 중심의 서비스 기업이라는 점이에요. 그러면은 그런 관점에서 인사 운영 관리가 왜 중요할까요? 이 현장 인력들의 출퇴근 기록을 모니터링 해야 되고요. 연장 근로도 승인하고 수당도 지급해야 돼요. 연차 휴가를 관리하고 복리후생 제도를 운영하는 것까지가 인사 운영 관리 담당자 역할이거든요. 즉 한마디로 얘기하자면은 현장 직원들을 최적의 컨디션으로 만들어줄 수 있는 지원하는 부서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또 그리고 지금 회사의 상황에서 좀 특별하게 보셔야 될 부분이 뭐냐면은 22년도에 세스코의 노조가 설립됐습니다. 회사 생활을 많이 안 해보신 분들은 잘 모르겠지만 이 노조가 있고 없고가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노조가 생기다 보니까 현장 직원들의 근무 환경 개선 요구가 높아졌고요. 노사 관계 이슈도 좀 부각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채용은 그냥 사람 한 명 뽑아서 일을 시키겠다. 이제 그런 정도의 차원을 넘어서서 HR 프로세스를 정비하고 나아가서 제도까지도 개선할 수 있는 전략적 인력을 확보하려는 의도로 해석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맥락을 정확히 알고 쓰는 분과 아닌 분들 사이에는 굉장히 큰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 이 부분을 이해하시고 들어가셔야 됩니다. 자, 이제는 항목별로 하나씩 뜯어보도록 할게요. 자, 1번입니다. 세스코와 해당 직무에 지원한 동기, 그리고 입사 후 이루고 싶은 목표를 구체적으로 작성하라고 돼 있어요. 자, 이거는요,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일단 왜 세스코냐, 그리고 왜 인사 운영 관리냐, 그리고 들어가서 뭘 할 거냐, 이 3가지를 이야기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평가 포인트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일단 첫 번째로는 세스코의 사업 구조와 산업 내 위치를 제대로 알고 있을까? 두 번째, 인사 운영 관리 직무가 세스코에서 왜 중요한지 이해하고 있는가? 세 번째, 입사 후의 목표가 회사의 현재 과제와 맞닿아 떨어지는가? 이렇게 좀 접근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세스코는요, 매출의 95%가 현장 인력의 용역비에서 나오고 있고요. 2022년도에 노조가 설립된 이후로 HR 이슈가 부각된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그냥 위생산업에 관심이 있었어요. 니네 회사가 잘 나가고 있어서 멋있다고 생각했어요. 이 정도 수준에서 접근하면은 너무 피상적인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작성 전략은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로는 세스코에 관심을 갖게 된 계기를 이제 밝히되 개인적 경험이나 구체적 관찰과 연결하는 게 좋겠습니다. 뭐 대학 재학 중 식중독 사건을 경험하면서 방역 서비스의 사회적 가치를 인식했다. 이런 정도의 이야기를 해줘야 되고요. 그리고 세스코의 사업 구조와 인사 운영 관리 직무의 연결고리를 논리적으로 설명해야 돼요. 현장 인력의 만족이 고객 만족으로 이어지고 이걸 뒷받침하는 것이 HR 운영, 이런 업에 대한 이해도를 좀 보여주는 게 좋겠다. 그리고 입사 후 목표는요, 단기 목표와 중장기 비전을 구분하여서 제시해주는 게 좋겠고요.
단기 목표 같은 경우에는 실무자로서 좀 현실성 있는 이야기를 해주면 좋겠고,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조금 기획적인 부분을 어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세스코 인재상이 성실, 창의, 인화라고 나와 있는데 항목에서 직접적으로 물어보고 있지는 않지만 되도록이면은 본인의 색깔과 좀 잘 맞는 키워드 하나를 골라서 그거를 은연중에 녹여주는 것도 괜찮겠습니다. 자, 그래서 예시를 볼게요. 현장을 지탱하는 HR, 조직의 기반을 다지는 역할에 매료되었다. 그래서 학교 축제 운영팀에서 스태프 근무 일지를 관리한 경험이 있대요. 그 당시에 수당 지급에 문제가 생겼고 해결하는 과정에서 인력 운영의 정확성의 중요성을 배웠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죠. 그래서 인사 관련된 그 분야에 관심을 가지고 노동법 관련 강의를 수강하면서 이해도를 높여왔다. 이렇게 본인이 직무에 관심을 가지게 된 계기를 얘기해 줬고요. 그 다음에 회사에 대한 분석도 이제 얘기해 줘야겠죠. 그래서 매출의 95%가 이러이러하다. 그래서 이러이러한 것들을 봤을 때 나는 이렇다고 해석했다. 이렇게 이 직무에 대한 본인의 생각을 얘기해 주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단지 출퇴근 기록을 처리하는 수준이 아니고요. 전국에 분포한 인력들이 최적의 컨디션으로 고객을 만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핵심 역할을 맡는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좀 이야기를 해준 겁니다. 그래서 입사 후 포부는 뭐냐? 일단 단기를 나눠놨고요. 그 다음에 중장기적으로 나눠가지고 복리후생 활용도 데이터를 분석해서 어떤 기획안을 제시하고 싶다. 이런 얘기를 좀 했습니다. 어렵지 않아요. 자, 두 번째 항목으로 좀 넘어갈게요. 지원하신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역량이 무엇이고 이를 위해 어떤 노력을 해왔는지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서 작성해달라 라고 얘기되어 있네요. 자, 그래서 이거는 뭐 당연한 얘기지만 소통 능력이 중요하다 이렇게 선언만 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그 역량이 이 직무에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 본인의 생각을 어필해야 되고요. 그걸 개발해온 구체적인 사례를 보여줄 필요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인사 운영 관리 직무가 요구하는 거는 네 가지예요. 일단은 근로시간 및 근태 관련 법률 지식이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복리후생 개선 및 신설 경험, MS 오피스 활용 능력, 업무에 대한 책임감과 과정 관리 능력, 이런 것들을 이제 평가하겠다고 직무기술서에서 얘기를 해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관점에서 여러분들도 본인이 가지고 있는 역량을 이 직무기술서에 나와 있는 것과 어떻게든 연관 지을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이게 되게 중요한 건데 제가 1대1 컨설팅 하면서 개별 상담을 하다 보면은 저는 리더십이 강점입니다. 저는 뭐 도전 정신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고 세스코 자기소개서를 가져오는 분들이 있어요. 자, 근데 채용 공고 내용을 토파 보면은 리더십과 관련된 부분은 사실 언급이 안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리더십 얘기가 전혀 나와 있지 않고 직무에 대한 내용들을 해석해봐도 리더십이 그렇게 요구되는 직무가 아닌 것 같은데 본인이 리더십이 있다, 도전 정신이 있다 이렇게만 어필을 하는 거는요, 회사가 듣고 싶은 이야기가 아닌 거예요. 자기소개서는 내 강점을 자랑하는 게 아니고요. 회사가 원하는 인재임을 증명하는 그런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다. 자, 그래서 핵심 체크 포인트를 볼게요. 일단은 노동법 기초지식과 규정 준수 역량이 필요해요. 근로기준법, 연차휴가의 계산법, 연장근로의 한도 이런 걸 정확히 알아야 되고요. 이거를 위반하게 되면은 노동 분쟁이 나고 기업 이미지도 손상되니까 당연히 학습 이력이나 자격증 이런 걸 어필하시면 되겠다. 두 번째로는 데이터 처리랑 분석 능력인데 근태 데이터, 연장 근로시간, 복리후생 이용 현황 이런 대량의 정보를 정확히 집계해서 급여에 연동해야 되기 때문에 엑셀 함수는 뭐 피벗 테이블 같은 이 정도까지는 쓰셔야 될 것 같고요. 데이터를 해석해서 개선점까지 도출하는 분석력까지 어필할 수 있다면 차별화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당연한 얘기지만 꼼꼼함이랑 책임감도 당연히 중요하고요. 커뮤니케이션 능력도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작성 전략 같은 경우에도 좀 살펴볼 건데 일단 핵심 역량은요, 한두 가지로 집중하는 게 가장 효과적이에요. 예를 들어서 나는 머리도 좋고 성실하고 체력도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직장인으로서는 아주 완벽하지만 그 역량을 본인이 증명할 수 있는
그 분량 자체가 줄어드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의 핵심 역량을 한 가지 혹은 두 가지 정도로 서술해 주는 게 유리할 수 있고요. 본인이 객관적으로 짧은 글 안에서도 직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경험이 있다라고 한다면은 세 가지 적어도 됩니다. 뭐 예를 들어서 지식과 기술과 태도를 나눠가지고 지식적으로는 노동법을 공부했다, 기술적으로는 데이터 분석 능력이 있다, 뭐 세 번째로는 태도적으로 내가 뭐 이러이러한 성향이 있고 실제로 인턴을 할 때 이러이러한 태도로 임했던 경험이 있다, 이렇게 작성을 해도 무방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그 항목별 해설을 보실 때는 제가 제시하는 논지랑 논리, 인사이트 위주로 가져가셔야지 글의 뭐 뼈대라던가 아니면은 뭐 지엽적인 플로우 같은 것들은 어느 정도는 자유롭게 작성하셔도 괜찮습니다. 자, 그렇게 넘어가면 될 것 같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맥락을 좀 알려주는 게 좋겠다, 숫자를 넣어주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고, 채용 공고에 명시된 우대 사항을 자연스럽게 녹여내라, 역시나 JD를 잘 보라는 의미예요. 자, 봅시다. 상위 1% 예시인데요. 인사 운영 관리 직무에서 가장 중요한 역량은 정확한 데이터 처리 능력과 끝까지 책임지는 태도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해야 되는데, 자, 여러분들에게 간단하지만 팁을 좀 드리자면은 표현을 패러프레이징 해라 라는 말씀을 전 항상 드려요. 이게 뭐냐면은 말 바꿈이라는 건데요. 예를 들어서 데이터 분석력이 있다, 이런 것들을 정확한 데이터 처리 능력이라고 얘기한 거고요. 책임감을 갖다가 끝까지 책임지는 태도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자, 이게 왜 그러냐면은 책임감이나 분석력이라는 단어는 너무너무 흔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그 사람이 직무 역량에 맞는 게 분석력이라고 어필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좀 진부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피로감을 느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런데 끝까지 책임지는 태도라고 하면은 한번 이렇게 말을 바꿔줌으로써 진부한 단어가 조금은 더 신선해 보이는 효과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식의 표현을 좀 써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뭐냐, 근태 한 줄의 오류가 급여 지급 착오로 이어지고 이런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HR 운영의 기반이 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본인 경험을 좀 얘기를 했죠. 그래서 대학 재학 중에 학생의 총무로 활동하면서 영수증 정리 오류로 정산이 맞지 않은 일이 발생했는데 이중 검증 시스템을 만들었고요. 프로세스를 도입했대요. 그랬더니 그 결과 정산 오류 0건을 유지했고요. 체계적 관리를 했다는 평가를 받았대요. 이 외에도 노동법 기초 지식을 쌓기 위해서 근로기준법 이해, 온라인 과정을 수료했다. 이런 부분들은요. 실질적인 실무 지식이나 역량이 부족한 친구들은 이렇게 무료 강의를 이제 수강했다는 취지를 언급하면 최소한 태도적인 부분에서는 어느 정도 가점을 받을 수 있다. 이 부분을 좀 참고하세요. 자, 근로기준법 이해 온라인 과정을 수료했다고 해서 우리가 직무 역량이 엄청 뛰어나다고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이 사람이 어떤 노력을 했구나, 이런 인상을 줄 수 있다는 거 그렇게 참고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엑셀 활용 능력도 개발해왔다. 그래서 이러한 이제 정확성과 책임감을 발휘함으로써 이러한 것들을 이루어내는 담당자가 되겠다라고 마무리를 해준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 항목이에요. 지금까지 가장 많은 노력을 쏟아부었던 성공 혹은 실패 경험과 그 과정을 통해서 무엇을 배웠는지를 작성해달라 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결과의 화려함보다는 과정의 진정성을 보여줘라 라는 취지로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이런 거죠. 성공했냐 실패했냐는 크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이 어떤 어려운 일을 마주했을 때 어떠한 태도를 가지고서 극복해 나갈 수 있느냐, 이런 걸 물어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조별과제에서 엄청 큰 실패를 했어요. 근데 그거를 통해서 내가 인간적인 성장이 있었고 그거를 어떤 식으로 극복해 나갈 수 있는 사람인지를 보여준다면은 얘가 회사에 들어와서도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이거를 조금 근성 있게 끈기 있게 극복할 친구겠구나, 이렇게 이제 판단하는 거거든요. 즉 본인의 미래의 어떤 그 발전 가능성을 보여줘라,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그러니까 제3자가 봤을 때 엄청 어려운 난이도가 높은 걸 얘기할 필요는 없어요.
그리고 꼭 성공일 필요도 없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실패 경험을 솔직하게 쓰고 교훈을 제시하는 게 조금 더 신선하게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경험의 규모보다는요, 몰입도가 중요하고요. 배움이 직무랑 연결될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실패의 경험을 선택할 경우에는 원인을 어떻게 분석했고 개선을 어떻게 했는지에 대해서 어떤 자기 성찰적인 이야기가 반드시 나올 필요가 있겠다. 자, 그렇게 합시다. 그리고 작성 전략 같은 경우에는요, 좀 팁인데 이런 거죠. 통상 나의 이야기를 이제 쓸 때는 객관화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글로 썼을 때 타인에게 100% 잘 전달되지 않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땡땡 프로젝트는 나에게 어려웠다. 근데 이건 읽는 사람 입장에서는 물음표? 이게 왜 어려웠던 거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직관적으로 노력이 드러나는 경험을 쓰자. 그런 취지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몇 개월 동안 뭔가를 꾸준히 했다. 이런 이야기를 한다고 하면은 얘가 몇 개월 동안 이런 걸 했으니까 당연히 오랜 기간 뭘 했네. 이게 인정이 되잖아요. 그런 것들을 쓰라는 뜻입니다. 자, 그리고 배움은 두 가지 수준으로 정리하면은 깊이가 더해진다. 깨달은 점만 언급하지 말고요. 그 이후에 삶이나 행동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를 좀 적어주면 좋겠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배움을 세스코에서 이렇게 적용하겠다라는 문장을 추가해주면은 직무에 대한 연결성도 강화가 되겠죠. 자, 예시 봅시다. 가장 많은 노력을 기울인 경험은 4학년 시절 정보관리사 자격증을 취득한 과정입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자, 이게 누군가에게는 굉장히 쉬운 일일 수도 있겠지만 본인의 입장에서는 졸업학기와 취업 준비가 겹쳐서 시간이 부족했다. 라고 명시함으로써 자기 어필을 어느 정도 해준 겁니다. 그리고 독학으로 시작했을 때 모의고사 점수가 40점대에 머물렀다. 그래서 원인을 파악해보니까 구조를 이해하지 못한 것이 문제였다. 그래서 개선을 어떻게 했어요? 학습 방식을 전면 수정했어요. 그리고 1시간씩 이론 학습하고 뭐 하고 일주일 동안 뭘 하고 그렇게 얘기를 했죠. 그래서 6개월 끝에 합격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숫자가 명확하게 드러나줘야만 꾸준하게 뭔가에 몰입했다라는 게 증명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배운 건 두 가지. 과정의 일관성이 성취를 결정한다. 두 번째, 이러한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니네 회사에서도 이런 경험을 적용하겠다라고 얘기하면서 마무리를 한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세스코 인사운영관리 직무에 대해서 철저하게 분석을 다 해봤고요. 이 가이드대로만 따라오신다 하더라도 충분히 합격하는 수준의 자기소개서를 작성할 수 있을 거예요. 자, 근데 개인적으로 시간이 부족하다라거나 아니면 객관적인 스펙이나 이력이 너무 부족해서 컨설턴트의 전문적인 손길이 필요하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저한테 이제 연락을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저희가 블로그로 댓글 남겨주시는 분들에게는 여러분들의 공부를 좀 수월하게 도와드리기 위해서 심층 분석 보고서 30페이지 분량과 이거를 mp3로 만든 그 팟캐스트를 무료로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서 공부하시면은 훨씬 더 도움이 될 거다. 이렇게 앞으로도 자기소개서 작성법이라든지 취업과 관련된 팁이 필요하신 분들은요, 꼭 구독과 알림을 설정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유튜브 원문에 나와 있지 않은 심층 분석 보고서라던가 아니면은 항목 풀 버전 이런 것들은 블로그로 이제 찾아오시면은 다 나와 있으니까 살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고생하셨습니다.